한국 농구 그러면 3점이었지 3점. 네. 국제 대회 나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단신이니까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다 유럽도 다 3점이 우리 더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한국 농구가 뭐냐 그러면 지금 답이 없는 거지. 계속 한국 농구가 간다 그러면 30년 아니면 영원히 나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독님이 와서가지고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오래된 농구 팬으로서 정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재밌는 농구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근데 오프닝 멘트 너무 비장하세요 지금. 그런가요? 아,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예. 여기가 감독님 단골집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제일 음식들이 맛있다고 그래서 드시겠어요? 양장피, 탕수육, 탕수육도 그럼 똑같이 레귤러로 드릴게요. 레귤러. 네? 그 소스 따로 주세요. 네. 찍먹이시고. 찍먹. 찍먹. 그 어떨 때는 간장에 고춧가루 뿌려서 그것도 찍어 먹고 여기서 찍어 먹고 이렇게. 이게 원래 국민 대통합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부먹 찍먹이잖아요. 태수비 의원님 뭐예요? 저도 찐빵입니다. 찍먹? 예. 고르라면 찍먹을 고르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탕수육이요? 네.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네 이거. 저도 좀 더. 의외로 되게 잘 맞습니다. 오늘 평소에는 술 드실 때는 거의 소주 위주로 많이 드시나요? 술 잘 안 먹어. 제가 들었던 얘기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술 잘 안 먹어. 싹다 밑장을 빼시네요. 김태술 위원 이거 많이 만들어봤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황금비율이라고. 응? 강남의 황금비율. 강남의 황금이. 내가 이거를 약간 사각 패스하고 똑같아. 정확히 따라야 돼. 아, 동일한 양으로. 저 자동 같았어요. 가운데가 부족하대 또. 얘기하시죠. 나는 빨간색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아 나는 답은 정해져 있는. 나는 아, 그럼 감독님 거는 그 빨간색으로 마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술자리가 뭔가 이 긴장감과 약간 모비스 예전 그 연습장 분위기 같이 무거워요. 아니 근데 말 표현을 자꾸 무겁다고 그러지 말고 진지하다 이렇게.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좋은 단어를 써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다. 그 말씀하시니까 더 진지해졌습니다. 감독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한 발자국 뒤에서 농구를 요새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농구 바라보시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지셨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똑같은데 지난 7월에 라스베가스 썸머리그를 이제 팀하고 같이 갔는데 안 하기로 결정하고 2달인데 농구를 싹 잊어버렸어 진짜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우리 팀이 속초에 전주련 할 때 가서 보니까 이제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 한편으로는 좀 몸이 막 근질근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모비스 경기 있는 당일날 나는 시간 30분 전에 가면 되니까 네. 선수들은 1시간 반에 가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긴장하고 막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에 아 나 지금 너무 편안하게 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좋더라고.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좀 기분이 묘하다. 아, 옛날 생각처럼 근데 이런 게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에요. 네, 마냥 해피. 해피. 예전에 축구 박지성 선수가 가끔 그런 질문 받나 봐요. 축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라는데 다시 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네. 나는 일찍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죠. 감독 생활을 일찍 그렇죠. 시작했어요. 나 40대, 50대 초반까지도 뛰고 싶었어, 선수로. 50대 초반까지요? 그래도 혼자 이제 막연히 그러니까 뛰는 게 더 좋으니까 네. 다시 몸을 만들어서 뛰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잘하면 매치업 할 뻔했네요. 박살 날 뻔했네요. SK와 챔피언 결정을 할 때 그 말씀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때 SK가 3터 드랍존으로 정규리그를 막 거의 석권하고 할 때 감독님이 미디어 대회에서 아,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저거 10초만 깨겠는데 그때도 약간 그 내가 진짜 좀만 몸 만들어서 나가서 뛰면은
바로 깨버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상대방이 쫀을 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 아주 쉬우니까 그거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실질적으로 그때 상대방 감독이 그거에 약간 흔들렸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은 내 말에 자신감을 좀 더 얻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그 전에 정규리그 때는 그렇게까지 잘 못 깼었거든. 네, 감독님이 플레이오프 올라가시면 멘트를 좀 항상 좀 세게 하시는 맞아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데 딱 두 번이야. 하나는 주성이한테 DB랑 할 때 내가 주성이한테 길게 뭐 7차전까지 간다고 했나 그래서 너 그렇게까지 오래 뛰면 너 간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 은퇴할 때 가져가니까. 네. 근데 김태술 위원 말이 딱 맞아요. 팬들이 들었을 때 재밌어 할 만한 멘트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자기네 선수들에 대해서도 항상 냉철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 선수들한테도 뭐 마냥 또 이렇게만 또 해주진 않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나는 그 성격이 이렇게 뭐 누가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 직설적이고 네, 맞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조심하려고 준비하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재밌겠죠. 지금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스타가 돼. 아, 어떻게 또 될지 모르시니까 또 우리 요즘 보니까 네. 그 지금 김태수 위원도 계시지만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사람 많잖아요. 김찬도 하시고. 지금 향수일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렇게 인터뷰 들어왔을 때 좀 흔쾌히 바로 승낙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야 나 사실은 뭐 취중 진담이라고 그랬나 네. 뭐 취중 토크라고 그러는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를 했었는데 뭐 예능도 아니고 농구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네, 감독님께서 예전부터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기자 초창기 시절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구 좋아한다고 막 들이대면은 막 농구 얘기 막 이렇게 해주고 같이 뭐 나누고 그런 자리를 항상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나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야. 네. 그만두신 지가 아직 1년 안 됐고 이제 반년 넘어가고 하는데 감독님 씨 그런 거 없으십니까? 약간 그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좀 없어요. 아 그거는 내가 거동이 안 될 때까지도 있을 거라. 왜 어떤 거냐면 네. 시간에 대한 거는 안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 예를 들어 5시 약속이면 기본적으로 15분, 20분은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럼 약간 이 문제에 되게 좀 예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들이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뭐 6시까지 이제 일을 하면 대부분 저희들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세대들은 시작이 10시니까 우리는 9시 59분에 도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문제 없어. 어떤 거냐면 예전에 내가 대학 코치할 때 그 BYU 하와이 팀이 연세대학이랑 자매 결혼을 맺어갖고 이제 와서 게임을 하고 네. 그때 선수들 다 데리고 내가 인솔해서 그 롯데 놀이공원 있지. 롯데월드. 네. 거길 갔어. 네. 그래갖고 각자 놀다가 네. 몇 시까지 딱 여기 집합 그러고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딱 그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바로 출발해버렸어. 누구 냉겨주지도 않고. 거의 코치가요. 코치가. 깜짝 놀랐어. 그때 배웠어 내가. 이게 단체가 생활할 때는 시간은 철저해야 된다. 예외를 두면 안 된다. 예외를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더 맞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때 배워서 이거는 이게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농구를 지도하실 때도 그 약속에 대한 이 멘트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표팀 가서도 우리가 약속한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많이 이제 혼도 내시고 하는 부분이 저도 사실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되게 생활에서도 확실히 아까도 정확하게 영어 하시라고 확실한 어떤 감독님만의 어떤 기준이 벗어나면 이건 용납을 요만큼도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음식 조절해? 아니요. 그러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안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있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 네, 다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저는 웨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선수들이 다 갖고 있는 강박인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니까 좀 이제 좀 심적으로 좀 편해지는 건 확실히. 그러니까 선수생활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 때문에 많이 느낌이 편한 거야. 자기 직업인데 그 강박을 가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은퇴를 빠지는. 지금 시종이 뛰고 있잖아. 함준이도 뛰고 있고. 네. 이거 잘못하는 거죠. 빨리 벗겨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걔네들 때문에 밑에 애들이 늘지 못하는 거예요. 50까지 하겠어? 제가 혜정이한테 너 10년 더 해라 내가. 너 그렇게 그 정도 잘하면 10년 더 하라 그랬는데. 진짜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둘이 잘하고
특히 함지훈은 지금도 그 현대모비스 외국 선수 아닙니까 거의? 감독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농구를 잘해요. 네, 제가 그때 뛰어봤을 때도 또 하나 또 하나 나는 함진이한테. 화가 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물론 잘하지.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거든. 아 지금 이 나이도 성장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점프가 배포가 없고 소심해. 그 얘기를 함지훈 선수 루키 때부터 했어. 네. 그거만 넘어서면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수야. 근데 그게 안 넘어가. 네. 그래 화가 나. 감독님 거 계속 강조하시고 막 자극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안 돼. 아니 근데 미들샷을 하기 시작했잖아. 아 그렇죠. 예전에 미들샷도 안 던졌어. 맞아요. 지금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도 할 수 있다고. 연습 때 너 MVP 출신인데 너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근데 왜 네가 그걸 쭈뼛쭈뼛거려야 돼? 제가 봤을 땐 콜라 못 먹겠어요. 아 콜라. 콜라를 먹게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콜라를 못 먹어서 숨어서 먹다 보니까 계속 그게 농구에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자신 있게 콜라를 먹었으면 감독님 제가 쏘겠습니다 하고 그랬을 텐데. 아니 내가 알기로 자신있게 먹던데?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게 그 현대 그 모비스 우승하고 나서 그 단체 회식하는데 딱 감독님이 오늘은 너에게 콜라를 허하노라. 아 진짜요? 네. 기분 좋게 먹더라고요. MVP보다 큰 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유지환 감독님에 대해서 처음 그 코칭 생활을 하실 때, 연세대학교 하실 때 사실은 지금처럼 지도를 안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되게 널널하고 내가 술도 많이 드시고 애들한테 아니야. 그러셨다고 저는 아니야 누가 그래?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너무 반말을 하시니까 아니야 그거는 달라서 그래 내가 코치였을 때였고 그거는 감독이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코치가 하는 일이 감독하는 일하고 완전히 다르지.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너무 근데 당황해서 말씀을 지도자라서 좀 언론하던 시절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셨을 때도 널널할 때가 없었는데? 그때 내가 뭐 할 때였냐면은 대학 감독의 반은 스카웃이야.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이 다녀. 운전하고 다니고 선수 운동 가르치고 두 번째. 대학은 그 선수 수급이 중요해요. 그럼 그게 다고 그다음에 부산을 중앙고등학교 출신의 선수를 하나 스카우트 가는데 그 선수 집 앞에 그 시장 골목 안에 있어서 시장 밖에 차 세워놓고 뜬돈으로 밤샌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할 일이지 밖에서 보면 이게 애들을 안 가르치니까 널널하다고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내가 많은 걸 배웠어. 인생에 대해서 농구 배운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능으로 질문했는데 너무 다큐로 말씀하셔서 그러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거는 네, 유지학 감독님은 널널하다라는 단어에 약간 감각이 강하시다. 네. 그럼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좀 진지해졌으니까. 감독님의 캐릭터랑 완전 상반된 단어니까. 그럼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분위기가 좀 먹어서 제가 좀 무리수를 너 지금 예능 한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나한테 예능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역시 제가 팻말을 들고 왔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툭 찔러 한번. 그럼 내가 이제 예능인지 알게. 예. 감독님께서 선수로서의 은퇴는 뭐 굉장히 좀 이른 편이었잖아요. 젊으셨을 때 이제 지도자에 접어드셨는데 나는 이제 은퇴하고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명감이었는지 아니면은 당장 할 게 없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네. MBC였는데 이정경이라는 배구 큰 선수하고 나하고 거기 둘이 초대를 받아갖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네. 생방송으로 아침에. 이정경이라는 친구는 자기는 은퇴하면 교수가 되겠다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그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랬어. 아 감독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런 나는 말씀하셨나요? 그래야 농구를 오래 할 수 있잖아. 농구를 정말 사랑을. 나 농구 정말 좋아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해설을 하는데 이제 네. 박지훈 선수가 KGC 박지훈 네. 선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 농구 너무 어려워요. 야 나도 어렵다. 근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좀 나는 농구가 제일 싫은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넓다고. 근데 그거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선수 기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선수 기용뿐 아니라 육성도 이렇게 일반적인 거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감독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활용해서 이거를 팀이 잘 굴러가게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감독의 역할이지. 그래서 이대성이랑 자유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대성 선수의 캐릭터에 맞춰주는 그 선수도 즐겁고 팬도 즐겁고 저는 팬에게 정말 그 감독님의 아이 같은 모습을 제가 점프가 그렇게 높으신데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아, 정말로 이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예전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올스타전 할 때 감독들끼리 또 시합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전자랜드 있을 때 40 초반인가 그랬거든. 30 후반이구나. 근데 게임하는데 나는 뭐 얄데 없어. 그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수비를 딱 들어왔는데 김태환 감독님께서 골 밑에 오픈 찬스가 난 거야. 나는 후조를 안에 서 있는데 패스가 딱 들어갔는데 노바크 찬스야. 내가 뛰어가서 그걸 불라 그랬다.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 아 김태형 감독님한테? 불라 그랬어. 내가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이게 승부가 붙으면 승부욕이. 나는 승부욕 봐주는 게 없어. 그러면 뭐하라 해. 그래서 나는 올스타전을 제일 싫어해. 이 쇼 같아서 너무 싫어해. NBA는 쇼가 아니잖아요. 쇼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얘기를 그럼 나는 내가 그래. 아, 그래서 승부욕. 그거를 불라 그랬다. 끝나고 탈의해서 욕 무지하게 먹었어. 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이겨야 되니까. 혹시 제가 지금 올스타전에서 감독님한테 뛰었을 때 블락을 해도 저한테는 뭐 크게 나는 그럼 뭐 당연하다 해야지 그 승부인데 그. 찍힐 것 같으면 안 쏘실 뿐입니다. 아 하기는 뭐 아 네가 내 걸 불러? 네. 어디다 대고. 야 무슨 아 예를 들자면 아 지금도 승부욕이 지금부터는 제가 뺐거나 뭐 블락이 되겠죠. 그렇지 그 내가 몸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이제- 안 되니까. 네. 젊은 기수들이 많이 등장을 좀 했잖아요. 이제 뭐 이현중이나 양재민이나 여준석 같은 선수들도 이제 해외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그냥 나는 긍정적이고 또 많이 나가면 좋고 일본이 예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G리그라든지 뭐 NBA 도전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내가 알기로는 협회 차원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밀어주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고 더 수월한 측면도 있고 수월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뭐 무조건 많이 나와서 해외에서 많이 경험하고 뛰는 게 그게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좋은 거죠. 청소년 대표팀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아마추어 지도자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 감독님께서 인터뷰 한 번 하셨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프로를 왔을 때 새로 시작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선수들도 사실 존재를 하고 근데 또 지도자분들께서는 이제 학교 수업을 정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절대적인 훈련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좀 육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기도 근데 그게 이제 하더라고요. 뭐하고 어떤 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본기만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르치면 돼. 공격, 수비 다.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다 그만둬야 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성적이 안 나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지. 프로에서는 전략 전술로 경기를 해야지 여기 와서 뭐 맨날 슈팅 연습하고 맨날 뭐 기본기 연습 가르치고 이건 아니라 이거지. 근데 내가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항변하는 걸 알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먹고 살라고 이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농구를 좋아하면 하라 이거지. 근데 그래서 기본기를 가르치고 얘들이 나중에 프로에 가서 성장해서 잘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거를 하라 이거다. 이거를 내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살라고 이걸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충분히 이해한다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게 어려운 얘기.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렇죠. 진짜 아, 어려운 이거 거. 누구한테 강요할 강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하면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 제 또래 애들이 어쨌든 지금 아마추어에는 제일 많이 있으니까 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지는데 그럼 나 잘리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은연중에 하기는 해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기만 돼 있어서 프로 와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돼요. 네. 이건 비단 농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 네. 모든 스포츠에서 사실 특히 고교 스포츠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입시라고 생각해요. 입시도 이게 사실 입시랑 결부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게 너무 많거든요. 선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 뭐 수비, 공격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자, 합니다.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겠지만 감독님 보시기에 연세대 김태술 딱 프로 데뷔했을 때 기본기가 어땠습니까? 다 돼 있지. 네. 양손 다 쓰는 건 일단 그거는 쉽지 않거든. 내가 성공하려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어렸을 때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코치님이 너무 시켜가지고. 사실 저희 때는 그러면 좋은 선생님 만난다. 네. 그러네 진짜. 서울에는 시합이 많은데 지방에는 시합이 별로 없어요. 없지, 없지,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본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좋은 선생님 만난 거야. 그리고 제가 그 김태술 위원님의 칼럼의 애독자인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2번 포지션을 네, 본 적이 저는 있다. 2번이었어요. 이번. 그때 3학년 형이 어. 1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칼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추럴본 포인트 가드지만 그 다른 포지션을 경험했던 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되게 큰 배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기억이 남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 네, 저는 그 부분. 저는 되게 심리적인 거를 선수 때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나왔을까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는 지금 왜 저럴까? 네, 쟤는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뭐 생활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천재다. 네. 이번 포지션이 느끼는 그 심리, 고통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번이 딱 됐을 때 2번들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랑 1번을 서브해야 되는 느낌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 포지션에서 엄청나게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지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할 때 감독님께서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아니, 또 맞는 얘기. 포인트와드 출신들이 들려주는 농구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야구도 포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야구에서 포수는 그라운드 전체를 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농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탑, 그 먼 지역에서 9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즐겁습니다. 요즘 KBL 보시면 어떠세요? 재밌게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높아. 우리나라 농구 수 높아. 높아요.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실망이 좀 많아. 상대방으로 할 때는 잘 몰랐다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여. 딱 보이잖아. 지금 저 팀은 준비를 잘했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저걸 몰라? 이런 것도 있어. 정말 이거는 무섭네요. 황당해 이거.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 했으면은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대로야. 실망이 너무 커갖고 저거 지금 경기 준비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그 임기응변의 영역이에요? 임기응변. 그러니까 농구는 감독은 준비 영역도 중요하지만 경기 중에 임기응변이 더 커. 맞죠. 아무래도 그 감독님께서 국가대표 감독도 워낙 오래 하셨고 감독님께서 정의 내리신 한국 농구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또 막연해서 그냥 한국 농구 보니까 좀 막연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외국 선수가 오고 나면 한국 농구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취재 입장에서 느끼는 건 일단 KBL 한정 기술적인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다른 어떤 리그보다는 그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빠르고 피지컬하고 이런 특징들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농구 그러면 3점이었지 3점. 네. 국제 대회 나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단신이니까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다 유럽도 다 3점이 우리 더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한국 농구가 뭐냐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지. 요새 전성현이가 많이 엄청나게 잘하고 들어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팀에 한두 명은 있었거든.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한국 농구가 피지컬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고 반대야. 왜 그러냐면 11월 달인가 이제 필리핀 외국 선수 때문에 이제 필리핀을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나 재밌게 봤어. 지금 필리핀 선수가 여기 들어와 뛰니까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는 증명이 됐고 근데 심판이 안 불어. 웬만한 파울을 불질 않아.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속도감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가 좀 되려면 불고 뭐가 좀 되려면 불고 엔드원을 얻어야 될 순간에 우리 선수는 아수리가 먼저 나와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작은 부딪힘에도 이게 콜이 나오니까 농구가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을 연습하고 익히기 전에 의아 소리부터 먼저 낸다고. 저도 사실 선수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콜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이용했던 선수예요. 저는 수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피지컬한 부분들이 웨이트를 많이 하지만 경기장에서 나오려면 그런 콜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덜 관대해지는 콜들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이거를 이겨내면서 또 다른 기술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근데 저는 지금 딱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딱 가는 그 딱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는 팬을 위해서 빨리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구의 재미는 몸을 부딪히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 스페인에서 우리 전 경기를 보러 이제 골 밑에 골대 뒤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데 소리가 정말 리얼해. 퍽퍽 소리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쌈박질하는 싸움하는 거야 싸움. 이거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 몸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다 파울 보는데 이거 그냥 놔둬. 근데 그거를 보는 관중이 팬들이 재밌거든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 사실 저도 팬 입장에서는 볼만 하면 끊기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흥미 요소가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언젠가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어쨌든 프로 선수가 이제 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이제 선수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비 전술이 다양해서 그래. 맞아요. 그 슛이 없으면 할 게 너무나 많거든 수비가. 그러니까 있어야지. 개인의 문제거든 개인의. 있는 사람은 농구가 더 많이 들어. 훨씬 더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지니까. 청소년 대표팀 때 오비스에 동준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그때도 사실 동준이가 슛이 없어가지고 대만이랑 결승전을 하는데 계속 세깅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네, 3점슛 10개를 넘게 던졌어요, 동준이가. 아예 안 막으니까. 다행히 2개가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좀 이겼는데, 그때 이후로 맨날 동준이 만날 때마다 슛 없다고 놀리기도 하고, 이제 의외로도 프로 가니까 생각보다 잘 넣을 때도 있고, 제가 알던 동준이로 없다고 모습도 생각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동준이가 농구를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옵션이 줄어드니까. 지금 만약에 동준이가 슛이 33%만 돼도 내가 보기에는 스타트로 4경기 나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이제 수비에서 미스매치가 나잖아. 아,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동준이라는 선수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인터뷰 하셨을 때 농구 길은 잘 안다. 잘 알아. 네, 그거는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농구의 길이 정말 어떤 약간 정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농구의 길을 알고 모르는 것 차이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인터셉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냐면 길을 알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흐름이 보이니. 흐름이 보이니까. 네. 공격도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5대5 상황은 쉬운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골을 먹거나 안 먹었을 때 첫 아웃렛 패스를 딱 잡았을 때 나머지 9명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엄청 어려운 건데 그걸 농구를 아는 사람은 보이거든. 그렇죠. 그 정도로 보이고 안 보이면 농구 길을 알고 모르는 거 차이거든. 그게 어려운 거지. 타고나야 되는 거고. 지도자분들 선수마다 바라보는 다른 길이 있는 건가요? 아, 거의 하나의 저는 길로 하나라고 보이는 건가요? 생각해요. 거의 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구가 무조건 얽히게 돼 있어요. 1-1은 무조건 2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농구의 길의 기준이 높다 낮다 이런 것도 아닌가요? 거기에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지. 네, 그거를 길은 하나인데 거기서 아, 수준 차이가 네네네. 나는 거지. 네. 아,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후추를 더 넣어서 맛있게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똑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후추를 넣어서 더 맛있게 먹고 이걸 더 이렇게 즐기느냐 차이. 아무래도 감독님께서는 지도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동근 선수를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랑 준범이나 아니면 뭐 동준이 같은 친구들한테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부드럽게 먼저 표현을 그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동근 형이 처음에 갔을 때 동근 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 혼이 많이 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지적을 받으면 동근이는 그거를 다 해서 붙여놔.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위에 잘때 불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러니까 모든 패턴이나 자기가 안 되는 거는 다 붙여놨어. 되게 엄청 혹독하게 지도를 하셨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지. 딱 뭐냐면 1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혹독이랑 오늘 널널이랑 약간 이러다가 1년차 때 그 우리가 7위를 했다고. 그 시즌 중간에 동근이가 나한테 정말 포인트까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해하지. 제가 2번 슈팅까지 출신이잖아. 그래서 이해하지. 근데 우리 팀에 없어. 그리고
동근이가 성공하려면 이번으로는 절대 성공을 못해. 얘 스킬로 농구하는 아이가 아니라 힘, 스피드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에서 다시 또 일본 내보냈어. 본인도 위해서 그렇고 팀도 위해서 그렇고 밀었어. 그래 끝냈어. 7위로 끝냈어. 근데 그 다음에 동근이가 운이 좋은 친구지. 뭐냐면 크리스 윌리엄스를 내가 데려왔어. 근데 얘가 농구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맞아요. 동근이가 그거 보고 많이 늘었어. 그 해는 동근이가 농구를 눈에 뜬 해고 제일 고생한 애들이 누구냐면 이병석, 구병두, 동근이는 수비를 했으니까 요 애들 때문에 우승한 거야. 정규리그 우승한 거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선수를 만약에 지도를 하시면 원석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하지. 똑같이. 그리고 나는 그게 얘 함준도 똑같아. 사실은 동근이는 고생을 별로 안 했어. 아 그래요? 저도 동근이 형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선배인데요? 갑자기요? 동근이는 고생을 별로, 고생은 아닌데. 별로 안 했어. 함준이가 고생을 했어. 지훈이가 더 훨씬 많은 고생을 했지.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그 조동현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것 중에 농구는 수비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에 대한 한국 농구가 조금 갈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은 사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좀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네. 있다고 생각해놔도 기술로 농구하는 나라는 아니야. 만약에 농구가 앞으로 계속 한국 농구가 간다 그러면 프로농구가 30년 아니면 영원히 나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상태로 농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스포츠든 지원이 있거나 이걸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 KBL의 수비 수준이 너무 높아요. 뭐 더블팀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외곽 클로즈아웃이나 없어. 전 세계적으로 없어. KBL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면 못 뛰는 리그예요. 이런 리그는 전 세계에서 진짜로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 감독님이 다 만드셨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왜 그렇겠냐고. 공격력이 들어가니까 맞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부임에서 그 다음에 정규리그 우승했거든. 그때 포인트 가드가 박구영이야. 구영이는 왼손 드리블도 못 쳐. 근데 어떻게 우승을 했냐? 수비로 우승을 했거든. 감독 입장에서는 우승을 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공격이야 수비야. 공격은 답이 없고. 근데 수비로 간 거지. 근데 그걸로 우승을 해서 거기서 확신을 얻었지. 제가 그 유재학 감독님 너무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요. 저 완전 기자 하수 시절. 근데 감독님의 첫 영광의 시절, 2007년도 우승. 7차전 딱 끝나고 그날 그 경기에서 매치업이 달라졌어요. 양동근이 조성민한테 붙는 크로스 매치업. 이병성이가 심희성. 그렇죠. 그 가드 크로스 요게. 근데 그거 7차전 때 딱 쓰셨는데 7차전에 결정적인 전술 교체를 6차전도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너무 큰 결정이고 리스크가 되게 크죠. 되게 사실은. 크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거를 진짜 선수 입장에서 살짝 구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면 그런 전술들은 거의 뭐 3차전, 4차전, 혹은 5차전 한번 해보고 밀릴 때. 그럴 때 한번 써보고 7차전에는 정말 잘 된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쵸. 되는 걸로 마지막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내냐 없느냐로 싸우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유치원 졌어. 그냥 끝나고 나서 하루 쉬고 이제 그 다음에 경기인데 내가 선수를 다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숙소 앞에 허름한 그런 소주 맥주 파는 데가 있어. 다 나오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선수들 한 잔 다 먹자고 그랬어. 쫓아야 그거 술을 드셨고. 다 먹어. 야, 너희들 잘했어. 나는 질 각오로 하는 거야, 질 각오. 근데 우리 멤버가 그때 정말 네가 우승 멤버가 아니거든. 맞아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들 편안하게 내일 게임 대비하고 오늘 뽑자. 그리고 한 잔씩도 없어. 쫙 먹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만수라는 별명을 얻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시초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똑같이 분명히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도 가장 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 진짜 어렵죠. 네. 젊어서 했을 거야. 저는 정말로 감독님 이렇게 사석에서 뵈니까 감독님의 어떤 이런 멘트들을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만 많이 들었지 근데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못 들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되게 이때까지 지도를 하셨다라는 느낌이 되게 저는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의 성격이고 지도에 대한 철학이 하위팀에 있을 때 생겼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실패하고 안 돼서 좌절하고 막 그럴 때 느꼈던 그런 게 정말 독이 되고 막 이게 해서 그때 이게 굉장히 많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야 된다고. 갈증나고 갈망하고 막 이렇게 그게 돼야 난 대성이가 농구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해요. 자기 그래서 의지가- 걔가 되는 거야. 그 뻣뻣한 몸에 노력으로 만들어낸 네. 친구거든.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제가 만약에 이제 지도자를 처음 한다고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는 무조건이지 원칙을. 그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단어야. 근데 감독님이 만드신 원칙은 있어요? 나는 있지. 우리 팀 시스템, 시간. 시스템, 시간? 시간. 네. 연습에 대한 태도, 남에 대한 배려. 이거는 당장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감독님의 그 감독론 그리고 생활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 생활을 뒤돌아본다면 하나의 문장으로 혹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거 딱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결과도 얻고. 그러면은 반대로 감독님이 좋은 사람이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걸려야지 나한테 물으면 안 돼. 사실 이것도 100% 맞는 얘기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스포츠 구단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프런트와 현장의 소통이잖아요. 그 되게 성공적인 모델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봐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단어. 같이 일하는 회장님이 한 14~15분 돼요. 근데 많지. 오래 했으니까 많지. 네. 근데 모든 거를 나한테 맡겨주셨어. 믿고. 그러니까 무리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이게 잘 맞았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뭐 한 발짝 뒤에서 농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한국 농구를 위해서 또 어떤 좀 기여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쉬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뭐 농구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전에 처음 우승했을 때 인터뷰 때 내가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은퇴하면 돌아다니면서 그 수뇌 코치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예, 저도 그 어린 선수. 예, 근데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떤 게 오면은 그때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식구들이 들어와 있어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봐서 30년 만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늘 한국 농구는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럼